안녕하세요. 그림책으로 시작하는 중국어 그림책 마중의 슬지쌤입니다. 우리 오늘과 다음 시간에는요, 중국 문화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오늘 수업 시간이요,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오늘은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 될 거예요. 북경에 있는 아주 주요한 명소들의 고유 명사들이 나오기 때문에 생소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상식으로도 알아두면 참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요. 오늘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요, 중국의 북경에는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이 7개나 있습니다. 대단하지요? 중국의 유구한 역사가 담겨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도시인데요. 오늘은요, 중국의 수도 베이징에 대해서 면밀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할 말이 많아서 빨리 가겠습니다. 자, 그럼요, 우리 제목부터 확인해 볼게요. 베이징 환영니. 베이징, 중국의 북경을 이야기하는 거죠. 중국 괴관을 배울 때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중국의 정치적인 수도는 베이징이고 경제적인 수도는 상하이라고 많이들 얘기하거든요. 베이징, 천년의 역사를 품고 있는 고도입니다. 환영, 환영은요, 환영하다 할 때 환영자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발음과 중국어의 발음이 비슷한 거죠. 환영, 환영. 어때요? 비슷하죠? 베이징이요, 너를 환영한답니다. 这里是北京. 这里, 这가 나왔어요. 와, 요거 자주 보이네요. 这는 무슨 뜻이었죠? 이것이었어요. 그쵸? 이것. 근데 뒤에 지금 리자가 붙어 있습니다. 요거를 붙이면요, 곳,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곳이 되는 거죠. 这里. 이곳. 이곳은요, 베이징 어디랍니까? 이곳이 바로 북경입니다. 지금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요, 어때요? 굉장히 잘 짜여져 있죠, 도로가. 베이징의 도로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동서남북 정방향으로 바둑판처럼 짜여져 있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계획된 도시였다는 걸 알 수 있죠. 베이징에 있는 도로는요, 자금성을 중심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서요, 모든 도로가 이렇게 그물처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국에 여행 가시면 정말 와, 여기서 어떻게 운전을 하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요, 생각보다 도로를 보니까 어때요? 정말 잘 짜여져 있죠. 베이징 환영니. 제목과 똑같은 문장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자, 베이징이요, 환영. 어떻게 한대요? 당신을 환영한답니다. 베이징다 고궁. 일단 고궁, 고궁입니다. 자, 이 고궁, 북경에 여행 가셨으면요, 분명히 들르셨을 거예요. 여기가 어디지? 고궁박물관이라는 이름으로 지금은 불리우고 있는데요. 이게 어디냐? 자금성입니다. 아, 자금성. 명나라, 청나라 시절 때는요, 실제로 황제가 거주하던 궁궐이었기 때문에 자금성이라고 불렀지만요, 청이 멸망하고 난 후에 명칭이 고궁박물관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좀 줄여서요, 고궁, 고궁이라고 부릅니다. 이 자금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볼게요. 즈진청이라고 하는데요, 자금성의 자자는요, 어디에서 유래가 된 거냐면, 과거에 중국 사람들은요, 우주의 중심이 북극성이라고 믿었거든요. 그 별자리에서 유래한 한자가 바로 이 자자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대리인이라고 생각했던 천자를 북극성하고 동일시했단 말이죠. 이런 게 바로 중화 사상이 반영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 금자는요, 일반인들, 천자 이외에는, 그러니까 황제 이외에는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곳이라는 거. 일반 사람들, 일반 백성들의 출입을 금한다라는 뜻으로 이 금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자는 성궐, 궁궐이라는 뜻이겠죠. 자금성이라는 단어를 해석하면요, 천자가 사는 일반 백성들은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성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자금성을요, 누가 쌓기 시작했냐면, 명나라의 황제였던 영락제가 중국의 최대 역사라고 불리우는 자금성 쌓기를 시작하지요.
자금성은요, 규모가 어마어마하지요. 어느 정도로 크냐면요, 축구장 100개를 합쳐놓은 크기라고 합니다. 가늠이 가시나요? 뭐 이렇게 들어도 뭐 도대체 얼마나 큰지 가늠이 안 가죠. 이렇게 큰 자금성이 도대체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려서 지어졌는지 궁금하시죠? 약 14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요, 100만 명의 인부가 이 공사에 동원이 됐다고 해요. 그리고 자금성 하면 흔하게 얘기하는 게 방의 개수가 뭐 9,999개라는 얘기 많이들 하는데요. 정확하게 9,999개는 아니고요. 실제로 9,000여 개 정도의 방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눈여겨볼 거는요. 이렇게 넓은데요. 나무가 없어요. 앞에다가 나무를 하나 심어 놓을 만도 한데 나무가 없습니다. 왜 없게요? 이렇게 넓은 땅에 혹시나 침입자가 들어올까 봐요. 나무를 절대 심지 않았다고 합니다. 숨을 수도 있고 그리고 담벼락을 타고 나무를 통해 넘어올 수 있기 때문에요. 나무를 심지 않았다고 해요. 이 자금성은요. 원래 일반인들은 접근이 불가했던 곳이었는데요. 중국 공산당이 정권을 잡은 뒤에 일반인들에게 공개가 되어서 지금 우리가 실제로 들어가서 박물관을 구경할 수 있게 되었죠. 중국의 전통적인 어떤 건축 양식도 볼 수 있고요. 어마어마한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곳이라서 굉장히 의미 있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이곳은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입니다. 베이징의 고궁, 고궁박물관이었습니다. 베이징의 장청, 장청, 북경의 장청이래요. 요거 그림만 봐도 딱 어딘지 아시겠죠? 네, 만리장성입니다. 줄여서 장청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만리장성도 할 얘기가 참 많죠. 만리장성 가보신 분 계시겠죠? 케이블카가 되어 있는 곳이 있고 안 되어 있는 길도 있거든요. 저는 없는 쪽으로 갔었어요. 자, 어쨌든 간에 이 장청의 역사는요, 중국의 최초 국가로 알려져 있는 은나라의 기록에서 이 장청의 흔적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된 거예요. 그쵸? 자,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모습은 아니었던 거죠. 중국에 나오는 각 나라들이 흥망성쇠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어디까지 오냐면요. 진나라까지 옵니다. 자, 중국의 진나라 하면 생각나는 황제가 있으시죠? 네, 진시 황제. 진시 황제가요. 최초로 중국을 통일하면서 본래 각 나라마다 이렇게 분리되어 있었던 성벽들을요, 다 한꺼번에 일제히 연결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의 만리장성이 된 거죠.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 우리 교수님께서 그런 얘기 하신 적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이 어디게? 만리장성이래요. 아무래도 외부의 침공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국경인 이렇게 높고 좀 험준한 산비탈 지형에 만들어야 했겠죠. 여기에 그 당시에 케이블카도 없었을 텐데. 그렇죠. 이 산을 사람들이 이고 지고 메고 올라와서 여기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요. 만리장성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긴 무덤이라는 별칭을 얻게 된 거겠죠. 중국 초대 국가 주석이었죠. 모택동 주석이 이 만리장성에 관해서 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부다오 장청 페이하오한 이런 말이 있어요. 장성에 오르지 않고서는 산의 장부라고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부다오 장청 페이하오한 이것도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만리장성이 오르기 쉽지 않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나타낸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장성을 이야기할 때 꼭 등장하는 구절입니다. 베이징의 녀차오. 여기는 어디지? 근데요, 이거 분명히 보셨어요. 직접 가서 보시진 않으셨어도 분명히 TV에서 보셨을 겁니다. 어딜까요? 베이징 올림픽이 열렸던 올림픽 주 경기장입니다. 그래서 TV에서 우리 베이징 올림픽 2008년도에 열릴 때요, 개회식, 폐회식을 다 여기서 했었습니다. 모양을 보니까요, 뭐가 생각나세요? 나뭇가지를 덧대어 이렇게 새가 만든 둥지 같지 않으세요? 맞아요. 그래서 이 경기장의 명칭이요, 녀차오입니다. 녀가 새고요, 차오가 둥지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새 둥지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녀차오라는 단어 자체가 새 둥지지만요, 지금은 베이징 올림픽 경기장의 고유 명사로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수용 인원도 어마어마한데요. 올림픽 당시에 9만 명을 넘게 수용했다고 하죠. 이 올림픽 경기장을
건설하는데 한 36억 정도가 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요. 원래 지붕을 덮으려고 했는데 지붕을 빼버렸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이렇게 뚫려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재미있죠? 주변이요, 굉장히 잘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요. 나중에 우리 코로나 괜찮아지면요, 북경으로 여행 가서 이곳도 한번 들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베이징의 후통, 후통, 골목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그냥 골목이 아니에요. 아직 중국에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옛 골목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코로나 이전에는요, 북경 투어 할 때 꼭 이 후통을 들리는 게 관광 코스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실 이 후통은요, 역사가 진짜 오래됐거든요. 800년 정도 됐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아까 보셨던 자금성을 중심으로요, 2, 3천여 개의 후통이 거미줄처럼 뻗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후통도요, 우리나라와 똑같이 옛 모습을 가지고 있는 정말 귀한 유적이지만요, 이것도 지금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1980년대에 개혁개방 정책이 펼쳐지면서요, 급격하게 도시화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후통들이 속속들이 이제 재개발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옛 모습을 잃기 시작하죠. 하지만요, 지금도 가시면 후통을 보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우리나라의 북촌 마을 정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후통은요, 나중에 베이징을 가셨을 때 꼭 한번 들러보실 만한 이유가 있어요. 베이징에서 우리 독립운동을 했었잖아요. 독립운동을 벌였던 우리 선조들의 발자취를 또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애정하는 중국의 문학가이자 사상가인 노신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어서요. 이곳은 한번 가보시기를 제가 추천드립니다. 오늘 좀 뭔가 가이드 같은데요, 제가? 这是哪儿? 지금 이 문장에요, 모르는 단어가 없으세요. 这, 이것이죠. 哪儿도 배웠어요, 우리. 哪儿 뭐였죠? 맞아요, 요거 어디였어요. 这是哪儿? 여기가 어디지? 여기가 어디야? 이런 뜻인 거죠. 北京的四合院, 四合院. 요게 뭐냐면요, 북경의 사합원입니다. 자, 한자 먼저 볼게요. 사, 네 개를 얘기하는 거죠. 네 개가요, 합쳐졌대요. 그리고 원, 정원할 때 원자입니다. 정리하자면요, 사합원은 뭐냐면요, 네 채의 건물이 모여서 이렇게 합해져 있고, 그리고 마당을 중심으로 미음자로 이루어진 집을 사합원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전통 가옥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나라의 한옥과 같은 개념인 거죠. 물론 우리나라의 한옥과 사합원은 완전히 다릅니다. 다른데요, 개념적으로 우리나라의 전통 가옥이 한옥이었던 것처럼 중국의 아주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가옥이 사합원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흔히들 사합원의 이런 가옥 구조를 보고요,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중국 사람들은요, 밖으로는 폐쇄적이지만 자기네들끼리는 굉장히 열려있다, 개방적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물론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 사합원이라는 가옥 구조가 나오게 된 이유는요, 기후 때문입니다. 집 밖으로 창문도 없거든요. 왜냐면 겨울에 북서풍이 내려오기 때문에 굉장히 추울 거예요. 그래서 바람을 막기 위해서 가옥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이 사합원은요, 굉장히 재밌는 게요, 계속 요 같은 모양으로 확장할 수가 있어요. 집을 보고요, 이 집주인의 어떤 명예나 재력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되는 거죠. 첩이 많고 아이들이 많고 자손이 많고 그에 따른 또 하인들이나 이렇게 기거해야 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사합원이 점점 크게 확장을 했겠죠. 이 사합원이라는 가옥 구조를 엿볼 수 있는 그림책이 하나가 있어요. 저희 라임이가 참으로 좋아하는 그림책인데요. 비룡소 출판사에서 나오는 루비의 소원이라는 그림책이 있어요. 이 그림책에도 보시면요, 사합원이 그려집니다. 사합원이 얼마나 큰지요, 이 집에서 기거했던 아이들의 수만 100명이 넘었다고 해요. 아빠, 엄마, 할아버지 다 빼고 아이만 100명이 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손이 많고 번창했는지를
가늠할 수가 있죠. 이 그림책은요, 제가 블로그에도 자세하게 적어 놓도록 할게요. 어쨌든 우리나라와 좀 다른 형태의 전통 가옥 구조였습니다. 北京的火锅 이건 이제 굉장히 많이 익숙하시죠. 우리나라에도 많이 들어와 있죠, 체인점이. 허구어입니다, 허구어. 자, 이 허자는요, 불화자고요. 꼬어가 저렇게 솥 같은 거를 이야기합니다. 솥에다가 불을 지펴서 끓여 먹는 중국식 샤브샤브를 이야기하는 거죠. 허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저도 중국에 있을 때 무진장 많이 먹었는데요. 양고기를 이제 허거에다가 하도 많이 담가 먹어서 그런지 어느 날 제가 샤워를 하는데요. 제 몸에서 양고기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게 뭐랄까, 음식 냄새가 배었다기보다 그 양고기의 기름내 그 쩐내가 내 몸에서 나는 약간 그런 느낌을 제가 받고 되게 식겁한 적이 있어요. 이게 사람이 먹는 음식에 따라서 각 나라의 사람들의 왜 체취가 좀 다르다고 하잖아요. 이게 정말 먹는 게 중요하구나. 제가 그런 걸 느꼈던 적이 있는데요. 허구어를 보면요, 이렇게 반으로 나누어져 있죠. 우리 왜 짬짜면처럼요. 그쵸? 한쪽은 홍탕, 빨간 색깔 육수가 베이스고요. 한쪽은요, 백탕이라고 해서 하얀 색깔 육수가 베이스죠. 거기에 소고기나 양고기나 고기류를 넣어 먹기도 하고 해산물을 넣어 먹기도 하죠. 真好吃. 진짜 맛있죠. 먹고 싶네요. 这是北京烤鸭. 가오야의 가오자는요, 조리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굽다라는 뜻이에요. 야는요, 오리라는 뜻이거든요. 오리를 구워서 내는 음식인 거죠. 그런데 왜 그냥 가오야라고 하지 않고 베이징 가오야라고 할까요? 왜냐면요, 이 베이징 가오야가요, 북경의 전통 요리거든요. 중국의 황제들이 굉장히 즐겨 먹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중국의 아주 유명한 악녀죠. 서태후도 아주 즐겨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베이징 가오야는요, 중국으로 국빈이 방문하거나 뭐 외국 사절단이나 대통령들이 방문하면은 빠짐없이 등장하는 음식 중에 하나죠. 드셔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밀전병에다가요, 뭐 파채나 오이, 야채, 양파 같은 것들을 깔고요, 바삭바삭한 껍질과 이렇게 촉촉한 고기를 이렇게 싸서요,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먹지요. 너무 맛있어요. 제가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는 요리인데요. 베이징 카오야를 만드는 방법이요, 뭐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베이징 카오야를 요리하기 위해서 오리가 사육되는 방식이요, 사실 조금 마음에 좀 걸려요. 일단 아기 오리를 좁은 곳에 가둬놓고 움직임을 좀 제한시키고, 그리고 먹이를 많이 준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몸을 불리는 거죠. 짧은 기간에 그렇게 아이의 몸을 불리면요, 지방은 많아지고 그리고 육질이 연해진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오리를 사육한다고 하는데요. 인도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어쨌든 맛은 真好吃. 진짜 맛있습니다. 한 번도 안 드셔보신 분들은요, 한 번 정도 트라이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北京烤鸭很好吃. 北京烤鸭, 북경 오리죠. 북경 오리는요, 好吃, 맛있다란 뜻입니다. 好吃, 출이 먹다예요. 그리고 好가 좋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먹기에 좋아요. 왜요? 맛있으니까요. 北京烤鸭很好吃. 北京烤鸭는요, 정말 맛있어요. 네, 저도 동의해요. 정말 맛있어요. 这是什么? 이것도 해석하실 수 있으시죠? 这, 이것이에요. 什么? 무엇이라는 의문사였죠? 这是什么? 이건 뭘까요? 这是空竹. 비어있다 할 때 빌공자의 대나무 죽자입니다. 모양을 보시면요, 장구 모양처럼 생겼죠. 약간 놀이하는 방식이요, 요요 같습니다. 요요 같은 그런 전통 놀이입니다. 这是空竹. 空竹很好玩. 你想试一试吗? 空竹, 공주가요, 很好玩 이래요. war이 무슨 뜻이냐면요, 놀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오가 좋다라는 뜻이죠. 好玩, 놀기가 좋답니다. 왜요? 재밌으니까요. 很好玩, 재밌다 이런 뜻이에요. 공주 很好玩. 공주는 정말 재밌어요. 你想试一试吗? 想이라는 아이가 나왔는데요. 영어의 조동사에
want하고 비슷합니다. 뭐뭐 하기를 원하다, 뭐뭐 하고 싶어 하다 이런 뜻이에요. 你想, 너 하고 싶어? 하고 묻고 있죠. 试一试吗? 자, 试一试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试자는요. 시도하다 할 때 시자입니다. 그래서 너 시도해보고 싶어?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是이라는 동사가 쓰인 형태가 조금 특이하죠. 자, 요 是이라는 동사를 A라고 놓을게요. 자, A 동사가 2번이 쓰였는데요. 어때요? 가운데 한일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런데요. 요렇게 쓸 수도 있고요. A를 반복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요게 둘 다 뭐냐면요. 동사의 중첩이에요. 동사가 반복해서 쓰였다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 동사가 중첩되면 어떻게 되는데요? 뭐가 중요한데요? 동사가 중첩되면요. 의미가 아주 부드러워지고요. 어감이 가벼워집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되는 거죠. 你想试一试吗? 너 한번 좀 해보고 싶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감이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동사를 중첩하는 방법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AA를 연달아 사용할 수도 있고요. A와 A 사이에다가 한일자를 넣어줄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간에 你想试一试吗? 너 한번 해보고 싶어? 하고 판다가 묻고 있어요. 자, 오늘 교재의 독후 활동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첫 번째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꼬공이라고 되어 있어요. 꼬공. 중국의 자금성을 얘기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답은 C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요.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카오야, 카오야, 굽다, 오리라는 뜻이었어요. 카오야. 반질반질 윤기가 흐르죠?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세 번째, 장장, 길장자입니다. 긴 성이라는 뜻이죠. 긴 성은 와리 장장, 그쵸? 만리장성입니다. 답 C가 되겠어요. 火锅, 불을 사용해요. 솥에다가 음식을 넣고 불을 사용합니다. 火锅, 샤브샤브죠. 답은 B가 되겠네요. 콩주어, 콩주어. 장구 모양처럼 생겨서 줄을 이렇게 당겼다가 놨다 하면서 하는 놀이입니다. 답은 C죠. 자, 오늘 중국 이야기가 재밌으셨나요? 저는요, 다음 주에 또 재밌는 이야기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再见!